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할 차례죠? 저번에 금융 할 차례 아닌가요? 금융. 맞죠? 그래서 우리 교재로 가시면은 일단은 문제집으로 펴놓으시고 요약은 이제 암기 노트로 이제 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은 요약집은 보지 마시고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문제집으로 갈게요.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계획표대로 차례대로 갈게요. 계획표로 가시면 넘겨보시면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283페이지에 보시면 4번 문제 있죠, 그죠? 이렇게 테마로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5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이제 나오는 게 따라해보세요. 지분금융, 그 다음에 부채금융, 그 다음에 내장인금융.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와요. 찾는 문제에서 찾는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데 일단은 요령은 지분은 어떻게 돼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를 판매해서 내가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 부채는 이게 질부자에다가 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서 자 따라해보세요. 신공조립펀, 이렇게 합니다. 신공조립펀. 그럼 우리가 신은 신디케이트라고 배우셨죠? 투자증권. 공이 뭐죠? 공모는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증자 주식이 공모고, 그다음에 신공조립펀. 조가 뭐죠? 조인트 벤처. 지분은 참여하고, 리가 뭐예요? 리츠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글로 나온다면 부동산 투자회사죠.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나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볼까요? 그 다음에 리펀, 펀이 펀드죠. 이렇게 해서 5가지만 지분금융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암기하시는 게 좋으면 암기하시는데 이거보다도 우리가 이제 부채라는 거는 이 채자가 빌릴 채자예요. 그다음에 사채, 채권. 그럼 채자가 붙으면 눈에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선멸하기 때문에 채자가 붙으면 다 부채예요. 그래서 따라서 회사채. 자, 이건 지분이에요. 이건 부채예요. 부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채권이 있고 또 채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게 주택상환 사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채자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입니까? 보이고 신공조립펀보다는 채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채자가 들어가면 다 지분이다, 다 부채다? 부채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는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부채. 빌려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잖아요. 그럼 은행은 나한테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저당을 잡습니까? 저당을 잡고 담보를 잡죠. 그러면 뭐하고 뭐가 들어가면 다 부채라고 보셔야 돼요. 저당하고 담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저당금융. 그럼 저당이 들어갔죠. 이거 저당은 지분이에요. 이건 부채예요. 부채고. 그 다음에 MBS는 아직 안 나왔어요. MBS는 우리가 주택 저당 담보증권. 그러면은 뭘 저당 잡아서 주택 담보로 해서 가죠. 이것도 부채금융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이따가 배우실 거지만 MPTS와 MBB 4가지가 있죠. 이것도 아직 안 나왔지만 따라서 MBS의 종류다. 그럼 MBS가 주택저당 담보증권이니까 부채금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주의하실 게 여기다가 현금 배치해 보세요. 자산 유동화증권이라는 게 있죠. 현관펜 없으면 그냥 밑줄이라도. 자, 요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저희 부동산 학회에서는 요거를 어셋이라고 하고 원래는 따라서 자산담보부 증권. 원래 이 백이 담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산담보부 증권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담보가 들어갔으면 그냥입니까? 요것도 부채입니까? 부채인데 유동화증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동화증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담보로 해서 현금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ABS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자산 유동화증권이라면 채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저당 담보가 안 붙었죠? 그래서 ABS 나오면 따라서 자산담보부 증권. 그럼 요거는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 그래서 요게 ABC표가 나오는데, 자, 따라서 자산담보부.
아까 A, B가 자산 담보라고 했죠. 그럼 요건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부채 보이시죠? 근데 제가 분명히 어디에다가 지금 밑줄 치라 그랬어요. 자산 유도가 증권에다가 밑줄 치라 그랬어요? 자, 요건 원래는 자산 유도가 증권이에요. 자산 담보부 증권이에요. 요거 나오면 그냥입니까? 담보를 생각해야 됩니까? 담보.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관 페이지에 할게 신탁 증서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따라보세요. 담보 신탁. 자, 그러면 그냥 있어요. 담보가 붙었어요. 담보가 붙었으면 지분이에요. 이것도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신탁증서금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신탁증서금융이 따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자, 따르세요. 담보 신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보통 위탁자라고 하죠. 위탁자가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겨요. 소유권.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사실상, 형식상. 그럼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얘한테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그럼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이거를 은행에 가갖고 자, 따라보세요. 담보 신탁. 무슨 신탁? 그럼 담보를 맡기죠, 얘한테. 야, 너 담보 좀 갖고 와봐, 임마. 그러면 땅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증권을 가져가요. 그럼 여러분 민법 시간에 증권은 질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요. 여기다가 질권을 설정해요. 질권. 그럼 수익증권을 질권으로 그럽니까? 담보를 잡았습니까? 그럼 돈을 땡겨줬죠. 그렇죠? 그럼 지분이에요. 얘도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 그럼 얘가 따라보세요. 신탁증서금융. 그럼 따라보세요. 담보신탁으로 고쳐라. 담보신탁. 그럼 담보가 붙었으니까 무슨 금융으로 보셔야 돼요? 부채금융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CMBS는 이제 이게 커머셜이에요. 그래서 상업용을 해서 아까 제가 요게 저당담보증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MBS가 나오면 이거 다 이제 우리가 모기지 이게 다 부채금융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지분금융은 딱 5개지만 나왔어요. 몇 가지만 나왔다? 그래서 자, 따라가요. 신공조립헌. 신이 뭐예요? 공이요. 조가요. 그 다음에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펀드인데, 우선 그건 5개만 외우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걸 다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따라보세요. 부채, 채하고 저당하고 담보가 붙으면 다 부채금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아까 요거 ABS에다가 제가 밑줄치라 그랬죠. ABS는 담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고, 요게 만약에 담보 신탁하면 담보가 들어가는데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무슨 신탁으로 고쳐라? 담보 신탁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이걸 제가 뺐는데 작년에 나왔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PF입니다. 그 프로젝트 금융이에요. 프로젝트 금융은 PF는 작년에 처음 떴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예전부터 이걸 지분으로 보느냐 부채로 보느냐 논란이 되는데 이 독립된 회사가 따라서 회사채를 발행한다. 그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땡기는 거죠. 그 PF도 지분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부채로 봐야 돼요. 부채로 봐야 되고. 근데 매자닝이라는 건 따라서 혼합형이다. 그럼 얘는 그냥요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자닝이라는 건 1층과 2층 중간 라운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전환사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얘는 원래 그냥 있어요. 채권으로 발행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냥요 주식으로 전환해줘요. 부채금융이 지분금융으로 바뀌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잘하다가 왜 끊겼어요 이게. 그럼 그냥요 2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매자닝 금융을 찍으셔야 돼요. 매자닝.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전환사채. 안 나왔는데 문제집에 걔네들 떠들고 다닌단 말이야. 그죠? 무슨 사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전환사채. 근데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건 원래 따라서 채권으로 매입했다. 사채가 빌린 거잖아요. 그죠? 매입해서 그냥입니까? 나중에 따라서 새로운 주식. 그러면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머 이건 그냥이야 사채랑 주식이 다 있어. 그럼 혼합형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 이 메자닝을 이제 찾을 때 아까 전환사채는 아직 떴다 그랬어요. 시험 안 나왔다 그랬어. 요거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전봇대에 매달렸어. 따라서 전신주에 매달린. 나도 초라해, 그죠? 어디에 매달렸어? 전선주. 전신주의 전이 뭐야? 신주가. 매달리니. 매자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83페이지를 가보세요. 283페이지 가시면 문제로 가볼게요. 283에 4번 있어요, 4번. 들어볼게요. 자,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거 찾으라 그랬지. 그렇죠? 그럼 그냥이야 채자 담보 저당 찾아야 돼. 채자 저당 담보 저당 찾아야죠. 그럼 채자 저당 담보가 다 있는 게 어디 있어? 안 보이면 큰일 나는데. 3번에 있어요? 그럼 그냥이야 다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어? 불러봐요. 저당 담보 채권이 다 들어갔죠. 그 외에는 다 신공조리폰이라고 했죠. 신이 뭐야? 신디케이트, 공. 어머, 다 있네? 그지? 신공, 조는 없지? 조는 없고, 그 다음에 신공조리펀. 조리펀, 영어가 리치예요. 그 1번에. 찾았습니까? 어머, 리치가 영어로 나오죠. 리치가 뭐라 그래요? 부동산 투자신탁이라고 그래요. 찾으셨어요? 원래 투자회사인데 학문 쪽은 투자신탁으로 또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펀이 뭐예요? 펀드죠, 펀드.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신공조리폰으로 암기하고 싶으면 암기하시고 아니면 그냥 채자와 저당하고 담보를 찾으면 돼요. 화이팅!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갈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또 5번 나왔다. 들어가자. 5번에 가시면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랬죠. 그러면 지분금융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까 따라서 신공조리펀. 신이 뭐예요? 신은 없지. 공 있네. 공 있죠. 없죠. 있잖아. 거기 영어가 리츠라니까. 거기가 리츠고 펀드는 없죠. 그러면 찾는다면은 몇 번하고 몇 번이에요? 기억하고 디귿번이에요. 찾았습니까? 어머, 교수님 귀찮아. 나 부채로 찾아. 그러면 니은에 그냥이야 담보가 들어갔어. 미음에 사채가 들어갔죠. 근데 프로젝트 금융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이게 역사상 처음 떴어요. 내가 20년째 강의인데 이 프로젝트 금융을 지분으로 보는 학자가 있고 부채로 보는 학자가 있는데 따라서 부채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독립된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파이낸싱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돈을 빌리는 거예요. 프로젝트 금융은 부채로 봐야 된다, 지분으로 봐야 된다. 부채로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쓴 거야, 프로젝트 금융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에 지분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지분을 찾으라 그러면은 지분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신공조리폰의 신이 신탁 증서금융은 이거 담보신탁이에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럼 부채로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따라서 사채. 근데 신탁 증서금융이 제가 무슨 신탁을 했죠? 담보신탁이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4번에 자산담보 있지. 그 다음에 5번에 저당채권 담보 들어갔지. 그러면 우리가 신공조리폰의 리가 3번이 지분이 되겠죠. 찾았습니까? 아쉬운 게 매자닌이 좀 없어요. 뭐가 없다? 매자닌이 없어요. 왜 조용하지? 없어요. 전신주에 매달린 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합격해요. 아시겠죠? 그죠? 거기다 적어놔요. 매자닌이 빠졌다. 왜 빠졌죠? 어디에 매달려? 전이 뭐야? 신주가 뭐야? 매자닌이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번 계속 얘기하는데 책이 없는 걸 갖고 오는 거 굉장히 모험이거든요. 이 강사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올해 합격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죠. 합격하기 싫으세요? 해야 되죠. 그래서 가져온 거야. 아시겠죠? 프린트는 잘 모으고 계셔요?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어디에 매달려? 전신주에. 전이 뭐야? 신이 뭐야? 신주 있으면 가져가셔야 합격해요. 아시겠죠? 그죠? 전환사채가 아직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왔는데 문제집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환사채를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사이드를 할게. 오른쪽에 7번이 계획서에 넣긴 했는데, 7번은 별표는 치지 마세요. 한 번 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는데,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지금 3번이 정답이라고 돼 있는데, 자, 따라서 분양형,
임대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되게 쉬운 게 분양형이라는 것은 그 안에 분양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임대형은 임대라는 게 들어가요. 그죠? 그럼 쭉 읽다 보니까 3번에는 분양이 들어갔어요? 임대가 들어갔어요? 어디가 임대 들어갔어요? 임대 들어갔지? 그럼 임대로 들어가면 분양형이야? 임대형이야? 임대형이고 분양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양형은 뭐예요? 그럼 밑에 해설을 보세요. 해설 보시면 두 번째 분양형 개발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분양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분양을 해서 얻게 되는 차익에 대한 투하 자본의 상한 재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3번에는 분양이라는 게 나왔어, 임대라는 게 나왔어. 그럼 핵심 상한 재원은 준공에 발생한 임대료를 갖고 영업의 흐름은 그냥이다. 이건 임대형이다. 임대형이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분양형은 안에 뭐가 있어? 분양. 임대형은? 그럼 요거는 임대형이야? 분양형이야? 왜? 임대료가 들어갔잖아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는데 거의 희박할 거로 봐요. 그죠? 근데 기출이 됐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뜨는 게,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 어떨까?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배우셨죠? 요구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위험할수록 더 할인율을 높입니까? 높여서 더 크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만약에 채무이익률이 높다는 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구하는 금리도 높아지겠죠. 이해되는데? 이해하셨어요? 근데 자본환원율이 밑에 이번에 자본환원율이 요구 수익률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익률을 생각한다?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요구 수익률은 못 플러스 뭐예요? 그냥 제가 할게요. 이제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자, 요구 수익률은 무이익률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무이익률은 그냥입니까? 은행 이자입니까? 은행 이자가 내가 어떻게 된다?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은행 이자 정도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 섞여 있고, 그럼 위험하면 그냥이야 더 나와줘야 돼. 더 위험을 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본의 기여비용이 무위험률이라는 뜻이고, 프로젝트는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할증률을 더 반영을 해야겠죠. 그런 뜻이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에 다른 투자수가, 자, 내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여기만 투자합니까? 다른 대안도 있습니까? 그럼 경쟁이 있죠. 동일한 위험 수준의 투자 수익에 대한 수임해야 되고, 자, 5번에 보시면 제가 자본환원율을 따보세요. 요구 수익률, 할인율. 그럼 할인율이 높으면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이런 게 압박을 가되니까 신규 개발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지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0번을 제가 했어요. 10번. 10번을 이제 넘기시면은 다음에 가는 게, 자, 지금 7번 다음에 제가 몇 번을 지금 체크했죠? 자, 몇 번이다? 11번이죠. 11번 보시면은,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 이 금리가 고정금리만 있어요? 변동금리도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그러면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가 있다? 고정과 변동. 그럼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변동은 바뀌죠? 그럼 초기에 고정은 어떻습니까? 처음서부터 이제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해서 실제가 높아지면 은행이 위험해지니까 그냥입니까? 초기서부터 많이 받습니까? 그럼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하고 고정 중에서는 어떤 금리가 높다고 보셔야 돼요? 고정. 고정이 초기에, 대출 시점에서 초기에 낮다, 초기에 높다. 높아요. 그럼 초기에 높다라는 자체는 그만큼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처음서부터 인플레를 가산해야겠죠? 근데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실제로 인플레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발생했다, 실제가 더 많이 발생하면 차입자는 그냥요 유리해요. 대출자는 어떻게 돼요? 불리해요. 무슨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여기 조기 상한에다가 박스를 치세요. 무슨 상한? 조기 상한이 거의 90%가 나온다. 조기 상한. 조기 상한이라는 건 만기까지 가겠다는 거야?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 차입자가 자기가 빌린 이자보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자가 높아서 그래요? 낮아서 그래? 낮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죠. 그럼 조기 상환은 시장 이자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 무슨 상환한다? 조기 상환해요. 근데 반대로 시장이 높아지면 조기 상환을 할까?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할까?
그럼 은행이 또 거기에 대한 이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바꾸는 게, 자, 은행은 그러면 이 변동이 굉장히 그 금리 변동이 심할 때 고정을 원하겠어요? 당연히 변동을 원하겠어요. 그럼 변동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차입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대출금리라는 것은, 대출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자, 따라서 기준금리, 가상금리. 자, 우리가 은행이요, 돈을 끌어올 때 비용이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금이자율이라든지 이걸 따졌을 때, 뭐 CD는 예금에 대한 거고, 이 코픽스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합쳤기 때문에, 이 코픽스는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One more time.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자금을 조달할 때 그냥입니까? 자기가 이자가 나갑니까? 그럼 비용이 나가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나간 것보다 그냥이야 더 이자를 받아야 돼. 그럼 가상금리를 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준금리라는 자체는 보통 예금이자율을 적용시켜요. 예금이자율. 그러면 예치된 이자. 자, 이렇게 할게. A은행은 어떻게 이자 논리를 하냐.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예치를 시키면, 1억 불을 예치시키면 그냥입니까? 여러분한테 예금금리를 줍니까? 예금금리를 주죠. 예치 안 해보셨어요? 자, 얘 큰일 났다. 예금 주면 뭐 해본 게 없네. 그러면 얘는 그 1억을 그냥 놀립니까? 담보대출을 줍니까? 담보대출을 줬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려면 담보대출 좀 받고 예금 예치 좀 시켜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얘가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죠. 이해하십니까? 저 국민은행 맨날 가요. 딱딱 하면.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야 돈을 벌어. 그럼 대출 금리를 얘한테 받겠죠. 그럼 어떤 금리가 더 높겠어요? 대출 금리가 높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떤 금리가 더 높다? 대출 금리. 예대 차이를 먹는 게 은행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끌어오는 게 만약에 얘가 요새 예금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그죠? 몇 프로예요? 1%. 1%도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출 금리가 1% 줄까? 나 좀 대출 받게, 그죠? 그럼 그냥 더 받아. 더 받잖아요. 만약에 4% 받는다면 얘가 3%를 쳐먹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나쁜 놈. 그지? 그러면 얘가 끌어올 때 그냥이야, 이자가 나가죠. 그게 바로 기준금리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금리? 그럼 예금금리 이자를 가지고 적용한단 말이에요. CD가 따로 양도성 예금증서. 그런 상품이 있어요. 3개월마다 예치금리를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금조달 비용 지수는 이제 조금 6개월로 해갖고 이걸 조금 평균시켜서 좀 가는데 요새는 또 코픽스를 많이 써요. 그럼 CD하고 코픽스 중에서 누가 더 기간이 길다 그랬어요? 그냥요, 그 시도 길어요. 길죠. 근데 절대 그럴 건 잘 안 물어보고 이건 다 기준금리로 나와요. 무슨 금리로 나온다? 만약에 인플레가 바뀌게 되면 가산이 바뀝니까? 기준이 바뀝니까? 기준이 바뀌죠. 아시겠죠? 3개월, 6개월. 근데 차입자마다 연체 실적이 똑같겠어요? 또 다르겠어요? 마진을 먹죠. 그래서 얘는 불변이고 얘가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 것은 가상금리가 변한다, 기준금리가 변한다. 기준금리가 변해요. 아시겠죠? 그럼 기준금리가 변하면 대출금리도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얘네들이 참 잘못 낸 게, 저도 이제 인시청 들어가서 막 교수들이 막 창피하면 저도 창피한데, 저도 교수 입장에서 이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달라요. 따라서 대출금리는 기준과 가산을 더한 게 대출금리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기준금리와 가산을 더한 게 그냥이다, 대출금리다. 그러면 CD 금리라든지 코픽스는 대출금리라고 하셔야 돼요? 기준금리라고 하셔야 돼요? 대출금리는 하면 안 되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출제원이 이 코픽스를 대출금리로 냈거든요. 그럼 맞는 질문이다, 틀린 질문이다. 무슨 금리로 내야 돼요? 그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 시청으로. 그래서 맞춰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CD와 코픽스는 전체 대출금리를 얘기해요? 기준금리만 얘기를 해요. 여기다 가산금리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understand?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요 CD가 높아지면 그냥이야 기준금리가 높아져. 그럼 대출금리도 올라간다. 그것만 물어봐도 틀릴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돼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바뀌는 거는 가산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가산금리는 처음에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발 좀 대출 좀 받아보시고 좀 그러시고. 자, 아시겠죠? 그럼 초기는 어떻게 돼요? 고정이 대출
고종이 변동보다 낮아요? 당연히 높아요. 왜 그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플레가 발생해도 자기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위험할수록 그냥 더 많이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변동은 초기에는 금리가 낮죠. 근데 만약에 인플레가 심하면 그됩니까? 차입자가 위험해집니까? 위험해지잖아요. 전가되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초기에는 낮은데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용하지? 왜 그래? 그냥 인플레가 심하면 돈을 못 갚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변동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바뀌는 게 좋죠. 이자 조정기가 길수록 짧을수록 누구에서 누구로 전가시켜요?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죠. 차입자에서 대출자예요? 대출자에서 차입자예요? 덜 전가시켜요? 더 전가시켜요? 요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간단 문제 풀면서 갈게요. 287페이지 11번 들어가 볼게요. 주택 저당 대출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1번이 정답인데, 자, 어떻습니까? 갈게요. 아까 고종이자에서 저당대부의 금리가 시장이자가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빌린 것보다 시장이자가 하락하면 얘가 그냥요 조기상환해요. 조기상환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조기상환하게 되면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시장이자가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조기상환 할까? 안 할까? 안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얘한테 부과시켜서 페널티를 가하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기상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 자, 만약에 저당이자를 4%로 받았는데 시장이자가 싸졌어요. 자기 거보다. 따라서 시장이 싸졌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조기 상환하겠어요? 갈아타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은행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시켜야 돼요. 페널티를 간단 말이에요. 맞나? 근데 얘가 바보도 아니고 시장이자가 막 10%로 올랐어. 조기 상환 안 할까? 안 해버려요. 그럼 기존 대출을 융자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얘기해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또 은행이 꼬셔야 돼요. 그냥 VIP실로 모셔. 그래서 커피 약을 타요. 그래서 웃기려고 하는 거야. 잔고를 할인시킨다고 해요. 뭘 할인시켜준다? 그럼 이건 그냥요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해하셨어요? 몇 번이 정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1번이 맞는 질문이죠. 이해하셨죠? 다시 할게요. 금리가 올라갔어. 그럼 조기상환을 해? 안 해?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은행이 꼬셔야 돼. 그래서 남아있는 잔고를 할인시켜준다고 꼬셔서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변동은 바뀌죠. 그러면 자, 시장 이자가 계약 이자보다 상승해 버렸어요. 그럼 금융기관의 수익성은요? 자, 변동이잖아요. 변동 바뀌잖아. 답답해 죽겠어. 바뀌면 전가시킬 수 있잖아. 그럼 가만히 있겠어? 전가시켜. 그럼 지가 부담 안 하고 얘한테 받아갖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지는 않겠죠. 무슨 금리니까? 변동금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전에 제가 고종과 변동 중에서 초기에는 어떤 게 이자가 높다 그랬어요. 고종이 변동보다 높다 그랬죠. 높다지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고종에서 저당대부의 차입자가 조기상환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조기상환이 나오면 시장이자가 상승했을 때, 하락했을 때, 그럼 시장이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찾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거의 99% 나와요. 이해하셨어? 그럼 시험 문제는 무슨 상환이라는 게 제일 잘 떠? 조기상환. 그럼 칠판 조기상환 나오면 시장이자가 상승, 하락. 그러면 상승이야, 하락이야? 그럼 조가 나오면 하 찍어, 상 찍어. 하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조하. one more time. 조하. 이 야매 좋아? 안 좋아? 조상!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기상환이 나오면 시장이자가 상승, 하락.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이원사 강조하는 게 엄청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 시험에서 조기상한이 잘 나온다. 조기상한이 나오면 어떤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조하가 되는 거죠. 조하. 조상! 그럼 큰일 나요. 그죠? 어떻게 된다? 그럼 조기상한 나오면 시장이자가 낮았을 때 조기상하네요. 무진장 잘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조기상하나해서 차입자가 그냥입니까? 시장이 싸졌으니까 조기상합니까? 낮았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에 실질이자와 명목이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목과 실질이라는 게 좀 달라요. 들어보세요. 자, 명목이자라는 것은 겉으로 나와 있는 이자를 명목이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실질이자는 은행이 이제 받는 게 실질이자예요. 자, 고정은요, 바뀌어요? 처음부터 안 바뀌어요. 그럼 은행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인플레를 가산해야 됩니까? 예상 인플레를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실질이자보다 예상 인플레를 더해서 받는 거죠. 예상 인플레를 인플레이율을 더한단 말이에요. 그럼 3%에서 1%를 더하면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명목적으로 갑돌이가 4% 월급이 올라갔다고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그럼 3%밖에 안 된 거죠. 아시겠죠? 지금 5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3%는, 자, 따라서 4에서 2를 뺐다? 뭐에서 뭐를 뺐다? 그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명목에서 예상 인플레를 뺀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실질이자는 명목에다가 예상을 합친 거예요? 뺀 거예요? 뺀 게 실질이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몇 번이 정답이 돼요? 1번.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또 14번 가볼게요. 14번 들어갑니다. 14번. 넘기세요. 14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돼 있죠? 이것도 벼붙여 보세요. 이것도 기출문제를 좀 돌려놨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따라서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게 유동성이죠. 그럼 현금화되는 게 유동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거나 차입자가 소득이 감소하면 그냥입니까? 돈을 잘 못 갚습니까? 채무 불이행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어요? 그럼 그건 유동성 위험으로 봐야 돼요?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 봐야 돼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하겠죠. 하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또 나왔다, 야. 조기상한 또 나왔죠? 조기상한은 조하죠? 그 시장 금리가 약정보다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조기상한이에요. 3번, 금리 위험은 고정금리 장기 대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 왜 그럴까요? 바뀌어요? 고정은 안 바뀌어요. 그럼 여러 가지 금리 위험을 또 은행이 부담하겠죠?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대출 기간에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 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만약에 칠판 보세요. 얘한테 은행이 1억을 빌려갖고 1억을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어? 보금자리론은 그냥이야 장기 대출이야.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럼 1억 빌려다가 30년 동안 상환한다면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적게 갚습니까? 갚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 적게 갚은 걸 예를 1억 주게 되면 그냥입니까?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까? 그럼 현금을 돌리지 못하잖아요. 그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금이 부족해지면.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대출 기간이 지금 장기 대출에 따른 그냥입니까? 돈 내줄 자금이 부족합니까? 그럼 현금이 안 돌죠. 자, 얘가 가져가는 거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채권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게 되면 차용증 같은 걸 써주잖아. 따라서 채권, 현금이 많은 게 아니라 채권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채권이 현금이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따라서 채권의 유동화. 그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HF한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팔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 현금이 부족해버리잖아요. 그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채무례행이 아니죠. 채무례행은 못 갚았을 때에 대한 위험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대출금리 설정 시 불확실성에서 대출기간은 어떻게 돼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이자를 더 받겠죠. 금리를 낮추겠다, 높게 설정합니다. 3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선별했습니다. 넘겨보세요.
14번 괜찮고 또 17번 가볼까요? 17번. 17번서부터 이제 원리금 상환이니까 고정과 변동금리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딱 한 문제가 나왔던데, 페이지 가시면 이제 292페이지 가시면 22번입니다. 22번. 22번 가시면 22번 찾으셨습니까? 22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단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금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예금도 해야 되는데 뭐 대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박스에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CD, 음악 CD가 아니라 이게 변동금리의 기준금리예요. 그럼 이 고정금리입니까? 이건 CD는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고, 아까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그죠? 그럼 보금자리론은 따라서 고정금리로 간다. 고정금리로 가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지금 은행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고정으로 하실래요? 변동으로 하실래요? 그러겠죠? 그럼 아까 제가 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자, 따라서 보금자리론. 그 보금자리론은 아까 단기였어요? 장기였어요? 저당을 모기지라고 하거든요. 모기지론. 그럼 이건 고정금리는 그냥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15년, 20년, 30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일반 은행에서 받는 건 거의 변동금리로서 CD나 코픽스 쓴단 말이에요. 그럼 CD하고 코픽스가 나오면 이건 무슨 금리다? 변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는 따라서 변동, 두 번째는 고정, 이러고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스타트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오늘 봐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거치 기간 동안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이자가 끝나면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이 다르단 말이야. 가볼게. 첫 번째 조건은 CD가 변동이죠. 대출 기간이 지금 몇 년 잡았어요? 1년 단위로 연장하고, 대출 금리는 뭐 플러스 뭐예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이죠. 근데 얘는 지금 코픽스를 썼어요? CD를 썼어요? CD를 쓴 거죠. 3개월짜리. 자, 상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 상환 방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냥이야 원금을 만기 시 상환하지. 그러면 원리금을 갚아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내라는 거예요. 뭐만 낸다? 그럼 이자가 나니까 좀 내야 될 금액이 적겠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내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 그랬지. 얘 수수료 없어? 있어? 있단 말이에요. 차셨죠? 근데 모기지로는 아까 변동입니까? 이건 고정입니까? 아까 30년까지 있다 그랬죠. 20년 만기로 빌렸네. 그죠? 연 6.7%의 고정금리. 자, 우리가 보통 얘네들은 매월 상환 방식이에요. 무슨 상환 방식이다? 세 가지 있어요. 따라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그 중에서 무슨 균등으로 골랐어요? 원리금으로 골랐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걸 풀기 전에 제가 아웃라인 잡아볼게. 아까 요 CD 변동금리하고 모기지 고정금리 중에서 초기에 누가 이자가 높아? 고정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모든 대출 조건이 갖고 단지 금리 연동 여부의 조건에서 CD에 대한 금리가, 자, 모기지론에 대한 금리보다 항상 높을까요? 변동은 어떻게 돼요? 금리를 차입자한테 부담시키잖아요. 고정보다는 보통 낮겠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2번. 통장석으로 CD의 변동은 월상환액이 모기지론의 월상환액보다 크다? 자, 보세요. 얘 아까 어떤 조건으로 갔니? 원금 만기 시상이잖아. 그럼 이자만 내잖아. 그럼 뭐 부담이 크겠어? 작겠어? 작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3번에 가시면은, 자, 이게 기출에 나왔었던 건데, 자, 갑니다. 지금, 자, 가볼게요. 다시 갈게. CD는 그냥이야, 이거 변동으로 한 거구나. 모기지로는 고정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입자가 봤을 때,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갈 것 같아. 금리가 막 상승할 걸 예상해요. 그럼 금리가 막 상승할 걸 예상한다면 얘는 고정받는 게 나아요? 변동받는 게 나아요? 고정받는 게 낫잖아요. 학교로는 이해 과목이야. 아시겠죠? 그죠? 어머, 나 모르겠어요. 그럼 대출 좀 받아보든지. 금리 올라가잖아. 그럼 바뀌는 게 나아, 안 바뀌는 게 나아? 아무튼 고정이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하다 그랬지, 잠깐? 3번 해봅니다. 지수 상승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나? 고정이 낫죠. 언더스탠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 틀렸네? 4번 갈게. 모기지론이 고정금리죠. 그럼 고정금리에 지금 원리금 상환이에요.
무슨 상한이다? 그러면 예습을 할게.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원리금이 균등하단 말이에요. 원리금. 그럼 나만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항상 자, 얘가 지금 고정금리라고 했죠. 그럼 이자가 적용되는 건 상환된 금액이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이 적용시켜요? 그럼 갈수록 상환이 되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초기에 이자가 적다, 이자가 많다. 많고 점점 이자가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어머머!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놈은 누구니? 원금이겠죠. 원금. 그렇게 가란 말이야. 그죠? 그 원금은 그냥이야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모는 줄고, 모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가 뭘 물어봤어? 원금 물어봤지? 원금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늘어난다는, 커진다는 거죠. 그지?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 그럼 5번의 CD가 변동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변동을 안 바뀌어? 그럼 차입자가 위험하지? 그럼 고정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높은 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295페이지를 가보세요. 아까 제가 봤을 때 295페이지 하시면, 이 시점 들어갔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26번 있어요, 26번이요. 찾으셨습니까? 26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제원들하고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야매만 해서 강사이지만 또 교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교수 안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잘못 내지 말라 그래요. 창피하잖아, 우리가. 그죠? 어떻게 냈냐면, 봐보세요. 아까 따라서 대출금리. 자, 그럼 대출금리는 뭐하고 뭐를 더한 거예요? 기준과 가산금리를 더한 게 대출금리란 말이에요. 맞나? 그럼 대출금리와 시드금리는 똑같아요? 달라요? 기준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를 더한다면, 자, 이 기준은 대출금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출금리는 뭐하고 뭘 더한 거예요? 기준과 가산이란 말이에요. 맞나? 근데 코픽스 금리를 대출금리 내면은 그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무슨 금리를 내야 돼요? 대출금리를 냈단 말이에요. 출제원이. 그걸 잡아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용하지? 그게 3번 문제란 말이에요. 3번 보고 있어요? 그럼 코픽스는, 자,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은행이 아까 끌어올려면 그냥이야 돈을 갖고 와야 돼. 그럼 이자를 주잖아. 그럼 CD 같은 걸 합쳐놓은 게 이제 코픽스란 말이야. 그럼 코픽스는 기준이지. 그렇죠? 대출금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대출금리는 뭐하고 뭐를 더한 거야? 기준과 가산금리를 더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대출금리보다는 무슨 금리로 해야? 기준금리로 해야지만 맞다라는 게 이 시점에 들어갔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대출금리를 뭐로 바꾸라는 거야? 그럼 기준이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CD보다는 요새는 코픽스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코픽스가 나오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코픽스는 대출금리다, 기준금리다. 기준금리예요. 대출금리가 틀린 지문이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거는 4번, 5번만 볼게요. 1, 2번 이따가 제가 후술하고. 4번 있어요, 4번. 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이자율이 그냥이야 동일해. 바뀌어, 안 바뀌어?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죠.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된다는 건 맞는 얘기죠? 5번은 변동은 안 바뀌어? 바뀌죠. 이자율 변동하는데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은행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교수님, 그럼 어디가 나와요? 그러면 짜잔짠, 내가 한 페이지 딱 만들었어. 자, 따라서 자금의 상환 방법. 여기가 100% 출제가 됩니다. 100%. 프린트에다 100%라고 적었어요. 100%. 왜 조용하지? 날 안 믿네? 몇 퍼센트? 100%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상환이라는 게 있죠? 얘 무조건 출제 비중이 한 문제 정도나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찾으셨어요?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